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표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영어 패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운 법인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I'd like to welcome you to 어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I'd like to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 굉장히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입니다. Welcome you welcome 하면 환영하다죠. 그래서 당신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to 블라블라라고 하면 어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시작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 패턴이 바로 I'd like to welcome you to 이겁니다. 자, 이거 활용해서 문장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d like to welcome you to my presentation. 다른 거 복잡한 거 필요 없이 my presentation, 저의 presentation, 발표라는 말을 넣어서 제 발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를 넣어줬습니다.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I'd like to welcome you to my present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I'd like to를 넣어서 시작할 때 유용한 표현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d like to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talk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 거랑 합치면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꼭 would like to를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느낌에도 뭐뭐 하려고요,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느낌으로도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시작할 때 먼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초반에 그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 말은 막 이렇게 돌아서 가는 특징이 있지만 특히 영어는 두 가지씩 주장,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주제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사용해서 표현 두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d like to talk about the amount of exports last year. 작년 수출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작년 수출 총액, the amount of exports last year.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될 내용들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수출이 늘었고 아니면 줄었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말들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주제부터 딱 얘기해 주면 좋아요. I'd like to talk about the amount of exports last year. 이렇게 오늘의 주제만 따로 뒤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다른 걸 넣어서 또 다른 문장 만들어 볼게요. I'd like to talk about the business plan for next year.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내년 사업 계획이 주제인데요. 그래서 the business plan for next year. 이런 짧은 의미단위 만들 때도요. 내년 사업 계획. 한국어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게 내년을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가 하나씩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일단 문장을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I'd like to talk about the business plan for next year. 하나씩 이 덩어리를 던져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패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purpos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거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얘기할 때도 사용하고요.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되고 특히 여행 갔을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여행 갔을 때 입국 심사대가 있다면 꼭 묻는 게 있거든요. 여행의 목적. 이건 목적을 알아야지 그들도 이해하면서 얘를 들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간단하게 문장 한번 볼게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입국 신고서에도 꼭 만나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들을 때도 훨씬 더 편할 거거든요. 아는 문장은 잘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습해 놓고 그 다음에 답변, to see my friends 혹은 business trip 이런 식으로 짧아도 괜찮으니까 자신감 있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이걸 활용한 이 비즈니스 패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is to 제 발표의 목적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발표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I'd like to talk about 이거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진짜 목적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오늘 배울 패턴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is to 다음에 to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와서 뭐뭐 하는 것입니다 라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냥 두서없이 시작하기보다는 이런 표현들로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 듣는 사람도 방향을 잡기가 쉬워서 듣기가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들을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is to inform you of a new project. 이 발표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신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알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inform, 이게 알리답니다. 동사의 원형 형태로 들어가면 되고요. inform you, 당신에게 알리는데요. 뭘 알리죠? of a new project. 새로운 프로젝트를 알린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가 시작했을 때 발표를 한다면 이렇게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앞으로 쭉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is to inform you of a new projec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살짝 바꿔서 다른 문장 만들어 볼게요.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is to explain the new policies. 이번에는 새로운 정책을 설명한다를 넣어서 이번 프레젠테이션 목적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겁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Explain, 설명한다. The new policies. 새로운 정책들을 설명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쭉 짰다면 그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발표의 목적은 이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is to explain the policies. 멜로디 이렇게 주면서 하는 거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패턴으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if you have any라는 패턴을 배워보겠는데요.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다면 뭐뭐 하세요 정도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뒤에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장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간단한 거 많이 사용하는 거 볼게요. If you have any problems, just call me. 이번에는 problems, 문제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just call me. 그냥 나한테 전화하세요.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이런 패턴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비즈니스 현장에서 특히 발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라고 한다면 혹시 당신이 어떤 질문이 있다면 뭐뭐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question을 더했고요. 그 다음 please를 했는데요. 이 please는 약간의 공손한 느낌을 주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서두에 미리 이런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달라. 그러면 상대방도 약간 망설이지 않고 질문은 언제든지 해도 되구나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쌍방향 소통하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가볍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me. 혹시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questions,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뭘 하라고 했죠? Feel free to ask me. Feel free 하면 편하게 마음 먹는 거죠. To ask me. 질문하는 걸 편하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앞에 please가 붙었으니까 약간 격식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앞에 딱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면서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me.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아도 그래 질문을 좀 편하게 해야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서두에 얘기해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장 또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Raise your hand. 손을 들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발표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다면 목소리가 이게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손을 들어주면 제가 누가 질문하는지 잘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먼저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패턴을 다시 더하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가벼운 동작과 함께 해도 효과가 좋을 겁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발표를 시작할 때 사용하기 좋은 3가지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야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 발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I'd like to welcome you to my presentation. 작년 수출 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talk about the amount of exports last year.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talk about the business plan for next year. 귀하의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제 발표의 목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is to inform you of a new project. 제 발표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is to explain the new policies.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If you have any problems, just call me.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me.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여기까지 프레젠테이션 시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패턴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첫 시작이 굉장히 긴장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문장을 먼저 얘기하시면 긴장이 조금 풀어지고 또 부드럽게 시작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그 중에서도 발표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이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와 같은 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패턴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표현은요, begin with. 네, begin with입니다. 이 begin은 시작하다고요. with는 뭐뭐 함께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함께 가져와서 뭐뭐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용해서 간단한 표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Let's begin with this one. 이것부터 손댑시다 라는 느낌을 가진 표현인데요. Let's begin. 이 let'를 사용해서 뭐뭐 합시다 라고 제안해 줄 수 있겠죠. 시작합시다. With this one. 이걸로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뭔가 가져오면서 우리 이걸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this one, 네, 이거 말고 다른 것들 얼마든지 가져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특히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ill begin with 뭐뭐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네, I will. 이거는 미래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내가 앞으로 할 거다. 뭐뭐로 시작할 거다 라고 딱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딱 서두에 사용하시면 다들 지금 시작하는구나 라고 집중을 딱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다양한 의미 단위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begin with a simple question to you.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프리에테에서 기술 몇 개 배우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청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다면 어떠시겠어요? 뭐 영어로 따지자면 우리가 10년 동안 10년 이상 영어를 배워왔는데 왜 말을 한마디도 못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막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화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I will begin with 까지 넣어주시고요. A simple question to you. 당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린다는 걸 뒤에 덧붙이고 있죠. 네, 그래서 딱 시작할 때 I will begin with a simple question to you.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주의를 확 끌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 편이죠? 자, 그럼 다른 문장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I will begin with a summary of the last meeting. 지난 회의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이어지는 회의라면 요약을 먼저 하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장의 처음을 완성시켜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 한번 사용해 보세요. I will begin with a summary. 여기까지 갑니다니. 그 다음에 of the last meeting. 아, 그냥 요약이 아니고 지난 회의에 대한 요약이구나 라고 이렇게 의미 단위를 하나씩 덧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I will begin with the summary of the last meeting.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패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m going to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I will. 앞서 배운 I will 또 미래를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해볼게요 라는 느낌이라면 be going to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뭐뭐 할 생각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 going to go 라고 한다면 전부터 좀 갈까라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 계획이 조금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말할 때는 뭐 구분 없이 좀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한 문장 만들어 볼게요. I'm going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걸 먹어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try는 시도해 보다인데요. 음식 같은 걸 한번 먹어볼 때도 try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가서 나 새로운 거 많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차에 딱 도착했습니다. I'm going to try something new. 나는 새로운 뭔가를 계속 먹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느낌을 말할 수도 있겠죠. I'm going to, I'm going to. 빨리 얘기하면 I'm gonna'처럼 발음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비즈니스 상에서 이것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ly, I'm going to talk about. 첫 번째로 뭐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Firstly,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secondly, 두 번째, thirdly, 세 번째, lastly, 마지막으로. 보통 이 정도까지 막 진짜 10번째, 막 15번째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보통 3번이나 4번까지 가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쭉 간 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고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훨씬 더 정리가 깔끔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활용해서 문단을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Firstly, I'm going to talk about. 첫 번째로 뭐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라는 표현이죠. 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Firstly, I'm going to talk about our brand new product. 첫 번째로 우리의 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두 번째는 신제품이 아니고 뭐 마케팅 방향, 세 번째는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딱 여러분들께서 딱 들을 때 Firstly 라고 들으면 아,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I'm going to talk about. 아, 이야기를 하는데 our brand new product. 아, 그게 신제품에 관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특히 영어권 사람들이 듣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다시 해볼게요. Firstly, I'm going to talk about our brand new product. 나중에 앞에 거 바꿔서 뭐 secondly, thirdly, lastly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또 볼게요. Firstly, I'm going to talk about the business outlook for next year. 첫 번째로 내년 사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도 firstly 붙였는데 여러분이 이제 연습 겸 secondly, thirdly 계속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패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 business outlook, 사업 전망인데요. 그게 언제죠? For next year. 이 내년에 대한 사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의미 구조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Firstly, I'm going to talk about the business outlook for next year. 조금 중간에 멈춰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던진다는 생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 패턴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talk about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alk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는 느낌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다가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speak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talk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talk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뭔가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talk to me 나랑 얘기 좀 해. 어떤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얘기를 와 이렇게 수다 떠는 이런 걸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하다 보다는 이야기하다의 느낌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겁니다. 그게 talk about이죠. 간단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don't wanna talk about that anymore. 나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죠. I don't wanna.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네,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I'd like to 굉장히 많이 연습했죠. 이거의 편한 표현이 I want to입니다. 근데 부정이니까 I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거든. Talk about that anymore.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막 진짜 나는 다 끝나는데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막 귀찮은 듯이 I don't wanna talk about that anymore. 강세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프레젠테이션 상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So far, I've talked about.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So far은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I talk about이 아니고 I've talked about. have pp 형태의 현재 완료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이거 어떤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막 얘기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 듣는데 물론 이 내용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은 정리가 딱딱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배려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얘기해 봤는데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놓치더라도 저런 내용이구나 라고 딱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면 서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o far, I've talked about my first part of my presentation. 지금까지 제 발표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만약 제가 발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발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라고 했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 파트 끝나고 So far, 지금까지 I've talked about 이야기해 왔습니다. The first part, 첫 번째 부분을 of my presentation, 제 프레젠테이션에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첫 번째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시작이구나 라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굉장히 배려심이 넘치는 표현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So far, I've talked about the first part of my present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o far, I've talked about the previous project. 지금까지 제가 이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전 거를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거에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딱 지어주시면 듣는 사람이 편해지겠죠? 다시 해볼게요. So far, I've talked about the previous project. 여기까지 저와 함께 세 가지 패턴, 곱하기 2에서 6가지 느낌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릿속 기억하거나 한두 번 정도 따라하면 아직 입에 안 붙어서 실전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부터 손댑시다. Let's begin with this one.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I will begin with a simple question to you. 지난 회의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I will begin with a summary of the last meeting. 새로운 것을 먹어볼 거야. I'm going to try something new. 첫 번째로 우리의 신제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irst, I'm going to talk about our brand new product. 첫 번째로 내년도 사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irst, I'm going to talk about the business outlook for next year.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anymore. 지금까지 제 발표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So far, I've talked about the first part of my presentation. 지금까지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So far, I've talked about the previous project. 여기까지 발표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표현들을 사용해 주시면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번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영어, 그 중에서도 발표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은 표현들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표현을 배울 건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elaborate on입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거나 설명한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연 설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elaborate on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볼게요. Can you elaborate on this?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가장 앞에 can you를 붙였죠. 뭐뭐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요. Elaborate on this.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설명받고 있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Can you elaborate on this? 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또 발표를 진행할 때 이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elaborate on.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가장 앞에 I'd like to, 네,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느낌의 표현이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공손한 표현이죠. 네,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이거에 대한 뭔가 이해가 더 필요하겠다,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겠다 라고 할 때 I'd like to elaborate on blah blah 라고 하면 상대방이 저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종표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이런 친절한 표현이 더해준다면 상대방의 이해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 몇 개 만들어 볼게요. I'd like to elaborate on this example 이라고 얘기하면 이 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를 막 들고 있는데 이 예에 대한 것도 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I'd like to elaborate on this example 뒤에 this example 이 표현만 덧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뒤에 다른 거 넣어서 새로운 표현 만들어 볼게요. I'd like to elaborate on the outcome of the meeting last week. 네, 조금 길어 보이지만 여기서는 the outcome, 결과인데요. of the meeting, 회의 결과죠. 근데 그걸 언제 한 거죠? last week. 그래서 지난주 회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 됐다면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고요 하면서 쭉쭉쭉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지난주 회의 결과죠. 근데 여기서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회의 결과야. 지난주에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어순이나 구조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문장을 통해서 계속 익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해보면 I'd like to elaborate on the outcome of the meeting last week.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표현은요, off topic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걸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off topic이란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우리가 말하는 주제랑 좀 달라진 거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방향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표현들이죠. 간단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is is off topic. 그거 주제 벗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리액션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막 듣고 있는데
우리 주제가 그게 아닌데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안 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라고 하면 This is off topic. 그 주제 벗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 말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This is off topic. 그거 주제 벗어난 거야. 자, 이거를 우리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off topic, but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뭔가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들을 살짝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It's off topic, but 이라고 얘기하면 이 청중들이 약간 집중될 수 있을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이제 주제와 완전히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이 살짝 관련 없지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화 같은 거를 제가 소개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꽤나 주의가 집중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새로운 일화들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It's off topic, but let's think about last summer.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그래서 좀 설득이 잘 안 된다 싶을 때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죠. 하지만 자, 지난 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이런 걸 했었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 이 주제도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화를 소개하는 기술. 네, 지난 여름을 생각해 보죠. Let's think about last summer.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t's off topic, but let's think about last summer.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주의를 딱 집중시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It's off topic, but you'll find my story interesting.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제 얘기가 아주 흥미롭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You'll find, 당신은 찾게 될 거예요. My story interesting. 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걸, 그런 걸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주의를 살짝 다르게 하면서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t's off topic, but you'll find my story interest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패턴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simply,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 표현을 연습해 볼게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야,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거지. 이게 간단히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다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simply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simply wanted to go home. 나 그냥 간단히 집에 가고 싶었어. 자, 그냥 나는 집에 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I wanted to go home. 나는 집에 가고 싶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죠. 그런데 막 복잡하게 너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너 왜 그랬던 거야? 표정 왜 그랬어? 막 하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 나 집에 가고 싶었어.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그냥 간단히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할 때 여기저기에 simply라는 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부사라고 하는데요. 보통 동사나 문장 전체 느낌을 설명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뒤에 ly를 붙여서 그 느낌을 나타내고요. 자주 사용되는 부사들은 우리 문장 나오는 것부터 하나씩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o put it simply, 간단히 말해서 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put은 뭔가를 두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말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to put it simply,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요약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뭐 in short, in briefly 등등의 표현을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와 같이 연습하는 이 문장부터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To put it simply, customers are getting smarter.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고객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아직 전략이 부족하다고 할 때 다양한 말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customers, 고객들이 are getting smarter,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get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면 비교급 사용하면 점점 더 뭐뭐해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앞에서 말한 거 모르겠고 요약하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to put it simply, 고객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Customers are getting smarter.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To put it simpl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hina.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는 중국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중국 시장이 커진다 어쩐다 막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이제 요약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중국 시장, 이 중국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요약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To put it simpl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hina.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Can you elaborate on this? 이 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elaborate on this example. 지난주 회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elaborate on the outcome of the meeting last week. 그것은 주제를 벗어났어요. This is off topic.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지난 여름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It's off topic, but let's think about last summer.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제 얘기에 솔깃하실 겁니다. It's off topic, but you'll find my story interesting.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I simply wanted to go home. 간단히 말해서 소비자들이 점점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To put it simply, customers are getting smarter.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중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To put it simpl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hina. 네, 여기까지 발표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고요.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집중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영어 패턴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시각 자료를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들을 일단 간단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배울 표현은요, I'd like to show you입니다.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show you, 당신에게 보여주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때 저 이것 좀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I'd like to show you입니다. 참고로 I'd like to, 이게 좀 공손하고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끼리 가볍게 사용하기보다는 어디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좀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좀 격식을 차린 상황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There's something I'd like to show you.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장 먼저 There's something, 무엇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something은 앞에서보다는 뒤에서 더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데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I'd like to show you를 붙여서 There's something I'd like to show you.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각자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show you. 뭐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다양한 시각자를 활용하면 이해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자를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show you.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 시각자로 딱 집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show you PowerPoint slide.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 할 때 딱 이 슬라이드 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상대방이 오 하면서 그쪽으로 딱 주의가 집중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d like to show you PowerPoint slide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볼까요? I'd like to show you a short video clip.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보통 이제 그냥 파워포인트로 할 때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디오를 준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툭 트는 것보다 제가 짧은 비디오를 준비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디오 클립이 나오는구나 라고 집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I'd like to show you a short video clip.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패턴으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표현은요,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느낌을 가진 표현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도 야, 뭐뭐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대. 이런 식으로 어딘 걸 가져와서 어떤 예나 아니면 도형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 같은 거를 가져와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according to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문장 한번 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him, the book is so good. 야,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책이 진짜 좋대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책은 정말 좋다. The book is so good.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책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책에 관련해서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진짜? 확실해?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유튜버에서 책 추천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의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걔 있잖아. According to him.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책이 좋대. 라고 하면 상대방이 오, 진짜? 라고 하면서 뭔가 신빙성을 더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diagram. 이 도표에 따르면요. 자, 여기서 diagram은 이 발표에서 사용하는 도형이나 도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꺼내면서 가져오면서 이 도표에 의하면 말이죠.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설명은 되지만 이런 도형이나 도표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시각적으로 접근해서 잘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diagram, online marketing makes a difference. 이 도표에 따르면요,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는 우리가 배운 패턴이 나왔어요. According to the diagram. 이 도표. 온라인 마케팅 할 때 뭐 매출이 이 정도, 없을 때 이 정도 막 이런 도표가 등장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online marketing makes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직역하면 차이를 만들다가 되지만 차이를 만드는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두 가지 뜻 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표를 딱 꺼내면서 여러분 매출 차이를 보십시오. According to the diagram, online marketing makes a difference. 자,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표를 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네 라고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표현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diagram, you will see my point clearly. 자, 이 도표에 따르면요, 도표에 의하면 제 말의 요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You will see, see는 보다도 되지만 뭔가를 이해하고 알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액션 표현 중에 I see 이거는 이해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My point, 내가 말한 그 요점들, 그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Clearly,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장을 막 여러 가지 펼쳤는데 이 시각 자료가 없으면 약간 그런가? 확실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딱 꺼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차이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해됐어. You will see my point clearly.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패턴으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배울 간단한 표현은 represent 이 표현입니다. 뭔가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뭐 한 반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회사를 대표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모임 같은 걸 대표하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느낌을 우리가 represent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표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don't represent anyone but myself.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을 대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오글거리는 말들을 한 번쯤 사용해 볼 일이 있는데요. 보통 현실은 아니고요. 약간 울컥한 그런 상황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I don't represent anyone. 난 그 어떤 누구도 대표하지 않아. But myself. 하지만 내 스스로를 대표하지.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을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line represents. 이 선은 뭐뭐를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represent, 이 대표하다 외에도 나타낸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데 선이 어떤 건지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집중, 강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This line represents. 이 선은 뭐뭐를 의미합니다 라고 선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외워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가리키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line represents the amount of exports last year. 이 선은요, 작년의 수출 총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The amount, 어떤 양인데요. of exports, 수출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Last year, 작년의 수출량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가는 느낌. 우리말과 순서가 다르죠? 이런 거 계속 만나볼 건데 이런 거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말과 좀 다르니까 여러 번 연습하면서 익숙해져야지 라는 느낌으로 하면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The line represents the amount of exports last year.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씩 딱 가리키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line represents the economy's growth trend. 이 선은요, 경제 성장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각 선마다 아마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덧붙인 다음에 앞에 이 패턴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사실 이런 표현 같은 거는 생각과 동시에 나오게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거잖아요. The economy's growth trend. 경제 성장 추이, 여기에 온 집중을 쏟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패턴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오면 뒤에 있는 거에 오로지 신경을 쏟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패턴 연습해 봤고요. 이거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There's something I'd like to show you.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show you PowerPoint slides.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show you a short video clip.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책은 정말 좋다. According to him, the book is so good. 이 도표에 의하면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According to the diagram, online marketing makes a difference. 이 도표를 보시면 제 주장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According to the diagram, you will see my point clearly. 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대표한다. I don't represent anyone but myself. 이 선은 작년 수출량을 나타냅니다. The line represents the amount of exports last year. 이 선은 경제 성장 추이를 나타냅니다. The line represents the economy's growth trend. 여기까지 시각 자료를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표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막 가리키면서 좀 더 자세하게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영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영어, 그 중에서도 요약하고 질의응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 패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고 질의응답하는 건 프레젠테이션 기본이죠. 자,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울 표현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울 표현은요, run over입니다. run over이라고 하면 재빨리 훑어보거나 살펴본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재빨리 이렇게 막 확인하는 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I ran over my notes before giving the lecture.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이 노트를 재빨리 살펴봤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강의를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꼼꼼히 아침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강의 직전에 이렇게 빨리 훑어보는 거, 이런 문장을 run over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ran은 이 run의 과거형이니까 훑어봤다라고 예전에 일어난 일을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I ran over my note, 이렇게 의미단위 하나, before giving the lecture, 네, 이렇게 의미단위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의미단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just run over. 뭐뭐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특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간다고 할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let me,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느낌이고요. just는 그냥 간단이라는 느낌 써요. 그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run over, 이거는 천천히 살펴보는 게 아니고 재빨리 살펴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특정한 내용을 한번 보고 지나간다고 할 때 사용하기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간단하게 문장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Let me just run over today's agenda again. 오늘 의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Let me just run over. Let me just run over.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의 입에 딱 달라붙게 만드시면 나중에 뒤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Today's agenda again. 오늘의 의제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패턴이 익숙해지면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Let me just run over today's agenda aga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문장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 me just run over the key points of my presentation again. 제 프레젠테이션, 제 발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Let me just run over. 네, 익숙해지셨나요? 사실은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10번, 20번 또 복습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 여러분이 마음껏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the key point, 아주 중요한 요소들, 그런 걸 얘기하죠. of my presentation again. 자, 그냥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저의 발표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딱 살펴보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살펴보는구나, 주의가 집중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eel free to라는 표현을 연습해 보겠는데요. feel free, 아주 자유롭게 느끼는 거죠. to라고 하면 뭐뭐 하는데 자유롭게 느끼세요. 자, 이거는 뭐 여행에서도 사용되고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정말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지금 배우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메일을 보낼 때도 사용하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때가 있는데요. 다양한 느낌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원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일상생활 속에서 Hey,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이라고 하면 정말 편하게 연락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괜히 제가 불편할까봐 연락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지 말고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느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이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feel free to. 편하게 뭐뭐 하세요. 자, 이번에는 please를 붙여서 좀 더 공손한 느낌을 더해봤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상에서는 당연히 그냥 feel free보다 please를 붙여주는 게 훨씬 더 격식 있는 느낌이니까 잘 어울리겠죠?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질문이 있거나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질문하는 걸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해 둔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의견을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 만들어 볼게요. Please feel free to ask questions.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많이 여러분이 들어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Please feel free to ask questions.
질문하다, ask questions. 이거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fter the presentation.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에 저한테 연락을 편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call me면 전화다지만 contact은 전화뿐만 아니라 연락을 취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contact 하면 접촉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contact me 언제죠? After the presentation. 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 네, 끝난 후에도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하라는 느낌으로 사용됐습니다.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fter the presentation. 이렇게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서 얘기하고요. 나중에 바꿔서 얼마든지 뭐 프레젠테이션 끝난 후 연락할 수 있지만 내일 연락 주세요, 오늘 밤 연락 주세요 이런 tonight이나 tomorrow 등의 표현을 붙여서 네,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패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표현은요, I'm glad입니다. glad, 굉장히 기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감사하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다 긍정적인 느낌이니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glad를 많이 만나본 문장이 있죠? 간단한 문장 같이 연습해 볼게요. I'm glad to mee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자,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I'm glad to meet you. 당신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Nice to meet you.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meet를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처음 만날 때 I'm glad to meet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두 번, 세 번 받거나 얼굴이 익은 사이라면 다시 봐서 반갑네요. 라고 해서 see you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거 차이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고 이미 많이 그 사람에 대해 들어왔다면 I've heard a lot. 이 hear이 듣다니까 I've heard라고 하면 들어왔습니다. A lot. 많이 들어왔어요.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처음 만나볼 사람은 악수하면서 Oh, I'm glad to mee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남을 딱 장식하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I'm glad you raised. 어떤 의견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raise는 손을 들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이 raise는 어떤 안건이나 문제를 제기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누가 우리가 feel free to ask question이나 막 이렇게 했더니 의견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무 의견도 없이 저만 얘기하면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그럴 때는 Oh, I'm glad you raised 블라블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관련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죠. 자, 뒤에 간단한 의미단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m glad you raised a question. 그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질문으로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걸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전에 너무 thank you 이것만 하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조금 더 복잡한 표현 I'm glad you raised a question. 자, 이렇게 하면 중복을 피하면서 좀 더 표현을 다채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다른 느낌의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I'm glad you raised such an interesting issue. 그런 흥미로운 이슈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를 하다가 새로운 이슈 딱 얘기했는데 발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이슈인 거예요. 그럴 때는 I'm glad 뭔가 감사함을 표현한 다음에 you raised such an interesting issue. 여기서 such 하면 그렇게나 약간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꽤나 그렇게나 흥미로운 이슈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좀 더 강조의 느낌이 있고요. 표정이나 제스처 등에서 좀 더 이거를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I'm glad you raised such an interesting issue 라고 하는 것보다 I'm glad you raised such an interesting issue 라고 좀 더 감정을 넣어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세 가지 패턴을 연습해 봤고요. 네, 여러 가지 문장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강의를 하기 전에 노트를 흩어보았다. I ran over my note before giving the lecture.
오늘의 의제를 다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Let me just run over today's agenda again. 제 발표의 주요 내용을 다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Let me just run over the key points of my presentation again. 마음 내킬 때 언제든지 전화해.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Please feel free to ask questions. 발표가 끝난 뒤에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fter the presentation.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I'm glad to mee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glad you raised the question. 그런 흥미로운 이슈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glad you raised such an interesting issue. 여기까지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요약하거나 질의응답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기본 패턴을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든 뒤에는 단어를 바꾸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책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문장을 만나보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영어, 그 중에서도 요약이나 질의응답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미처 하지 못한 패턴들도 가지고 와서 3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울 표현은요. As I said, 내가 말했듯인데요.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재차 설명할 때 이용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듣고 얘기하거나 한 번 더 인용해서 야, 내가 말했듯이 뭐뭐 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간단한 문장 만들어 볼게요. As I said, I know nothing about the matter. 내가 말했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분명히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에이 알지 혹은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막 괜히 의심하듯이 물어본다면 As I said, 내가 말했듯이 I know nothing. 난 아무것도 몰라. About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억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뭐 억울한 느낌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 I said at the beginning.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는 표현인데요. 초반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후반부에서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As I said at the beginning 이렇게 얘기하면 초반에 얘기했던 그걸 다시 한번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상대방이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주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뒤에 문장을 넣어가지고 완성된 문장 알려드리겠습니다. As I said at the beginning, we should expand our market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장을 점점 확대해야 한다는 주제로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 그런 내용을 미리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As I said at the beginning 이거 하나의 패턴으로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As I said at the beginning 그 다음 주어 동사에서 새로운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We should expand. 우리는 확장해야 됩니다. Our markets. 우리의 시장을 확장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문장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s I said at the beginning, we need to increase the unit price.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를 높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단가가 낮아서 수입이 좀 낮은 상태라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을 때 As I said at the beginning 딱 얘기한 다음에 We need to increase the unit price
한 번 더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다짐을 받거나 얘기를 할 때 좋은 표현이 as I said at the beginning입니다. 자, 다음 패턴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란 느낌인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번에 잘 전달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 그런 표현이 바로 in other words입니다. 뒤에는 주어 동사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In other words, fortune favors the brave. 다시 말해서 하늘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라는 거야. Fortune, 운은 favors, 좋아합니다. The brave, 용감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고 있죠. 이거 한국어 속담 비슷한 게 하늘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이 이렇게 나 영어를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막 설득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말하면 이게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하늘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잖아. 빨리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프레젠테이션 상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이거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뭔가를 얘기할 때 한 번에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방식으로 설명했다가 아니면 인용을 했다가 속담을 가져왔다가 여러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전에 in other words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n other words, we have a very bright future next year.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년에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년에는 뭐 어떤 일이 생기고 우리 또 그걸 접목시키고 막 얘기하다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내년 전망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여러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In other words, 잠깐 쉬고 We have a very bright future next year.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현 한번 볼게요. In other words, it's never too late. 다시 말해서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It's never too late. 절대 너무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In other words 이 표현을 계속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보통 그냥 빠르게 In other words 블라블라 라고 하고 지나가기보단 In other words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잠깐 텀을 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패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In conclusion,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발표 같은 걸 하거나 뭔가 얘기 같은 걸 할 때 마지막에 딱 끝맺음을 맺을 때 그러니까 끝으로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in conclusion입니다. 보통 뭐 토익이나 다른 뭐 시험 같은 거 할 때 막 저 문제 풀 때도 in conclusion 나오면 그 뒤에 뭔가 중요한 내용 나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여기 위주로 해석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정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 만들어 볼게요. In conclusion, I'd like to say one more thing.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얘기했는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에 좀 임팩트를 줘야겠다. In conclusion,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게 요는요,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I'd like to say,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One more thing,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간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볼게요. In conclusion, let me. 마지막으로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앞에 거랑 비슷한데 let me만 붙였죠. let me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오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마무리를 할 때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딱 얘기하는 거. 딱 그거 할 때 좋은 표현이 바로 in conclusion. Let me 동사 원형으로 블라블라 이어가시면 되는 거죠. 발표의 마무리에 이 표현 딱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n conclusion, let me make a short summary.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함으로써 우리의 주제는 이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n conclusion, let me make a short summary.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도 볼게요. In conclusion, let me take a couple of good cases.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좋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take a good cases 라고 하면 이 좋은 사례를 보통 사례가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들어서 말씀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A couple of, 요건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좋은 예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딱 한 다음에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In conclusion, let me take a couple of good cases.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As I said, I know nothing about that matter.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시장을 확장해야 합니다. As I said at the beginning, we should expand our markets.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단가를 올려야 합니다. As I said at the beginning, we need to increase the unit price. 다시 말해서 하늘은 용기 있는 자의 편이라는 거야. In other words, fortune favors the brave.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년의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In other words, we have a very bright future next year. 다시 말해서 결코 늦지 않습니다. In other words, it's never too late. 끝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In conclusion, I'd like to say one more thing. 마지막으로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In conclusion, let me make a short summary. 마지막으로 두 가지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n conclusion, let me take a couple of good cases. 여기까지 프레젠테이션, 요약을 하거나 질의응답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네, 이 패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 책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들면서 다양하게 확장시켜서 여러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